최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보면 기성용 선수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도 포항에서 기성용이 뛰는 모습이 어색하지만 이 모습을 보는 많은 K리그 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야, 기성용 많이 뛰고 뭐 활동량도 괜찮고 여전히 잘하는데 왜 내보내는 거지? 이렇듯 기성용의 이적은 올해 K리그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뭐 서울에서 기성용의 뭐 상징성, 뭐 레전드 대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김기동 감독의 시선에서 왜 서울은 더 이상 팀의 플랜에 기성용을 넣지 않았는지에 집중해서 이를 그냥 뭐 저희 주관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이 포항에서 서울로 온 이유는 더 나은 지원, 더 높은 연봉, 그리고 우승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동은 포항에서 본인의 최대치를 보여줬습니다. 리그 2위, FA컵 우승. 여기까지가 아마 포항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높은 무대에서의 도전을 선택하고 서울로 향합니다. 서울이라는 무대는 여러 이유로 김기동 감독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일단 포항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에게 지원도 잘해주는 편입니다. 서울은 지난 10년의 암흑기 동안 최용수 감독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황선홍, 박진섭, 안익수 감독이 있을 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은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유망주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감독 입장에서 기존의 리그 경험이 많지 않지만 새로 긁어볼 만한 자원의 숫자도 많은 편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을 두고도 최근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김기동 감독 부임 전 서울은 6년간 파이널 B에 5번을 갔으며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다녀왔고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순위는 반올림에서 8위였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원하는 감독에게는 오히려 이 상황이 호재일 수 있습니다. 2016년 우승 이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서울에서 김기동 감독이 트로피를 든다면 아마 이보다 더 멋진 커리어는 없을 겁니다. 마치 카세미로와 바란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맨유에 왔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성적은 부진했지만 여전히 좋은 선수들을 보유한 팀입니다. 유럽에서 뛴 기성용도 있었고 포항에서 본인이 잘 활용했던 선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이 부족하다고 느끼자 여름에 루카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적료와 연봉을 봤을 때 다른 팀이 쉽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의 영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임 첫 시즌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17경기에서 단 4승. 그러나 이후에 반등을 했고 결국에 리그 4위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4년 연속 하위 스플릿에 진출했던 팀을 가지고 첫 시즌에 이 성적을 냈다는 것은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아마 이제 김기동 감독은 우승을 목표로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승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항 시절 김기동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라커룸 장악이었습니다. 선수, 코치로 오래 있었던 포항에서 그는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끈끈한 조직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승점을 챙겨오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그는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포항과 달리 팀 내에는 강한 목소리를 가진 선수들이 있고 그 중에서 큰 존재는 아마 역시 기성용일 것입니다. K리그에 몇 안 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수. 프로 감독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선수일 겁니다. 하지만 주민서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공개될 라커룸 장면을 보면 김기동 감독과 기성용 선수 사이에 메시지 방향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성용은 팀의 전반적인 문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반면 김기동 감독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나 전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은 분명 같은 경기인데 요구하는 플레이가 미묘하게 다른 장면도 몇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장면에서는 심지어 하프타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 선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김기동 감독이었다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이 기성용이라는 그런 최고의 선수의 매력을 넘어설 만큼 어쩌면은 뭐 지금의 서울이 과거 본인이 포항을 지도할 때만큼 끈끈한 조직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이러한 기성용 선수의 팀 내 영향력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장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 기성용이 매 경기 선발로 뛰던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가 빠진 이후에는
반등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 기성용이 원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기동 감독이 우리가 기성용이 없어도 시즌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히 작용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였든 어떤 이유였든 그 대처 방식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가 플랜에 없을 경우에는 겨울에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수에게 정말 미안한데 너를 주전으로 쓸 계획은 없다. 남은 계약 기간을 이곳에서 보낼 건지 아니면 뭐 출전 기회를 위해서 이적을 감행할 건지 선수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면은 만약 선수가 잔류를 선택했을 때도 출전 기회 줄어듦을 선수가 받아들였을 거고 이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더 좋은 형태의 이별이었을 거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을 좀 더 열어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즌 전에 그런 이야기 없이 기성용은 잔류를 했고 시즌 중간에 전력 외통보를 받으면서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 팬들이 분노하는 건 정말 당연합니다. 뭐 선수 사주는데 지원도 많이 받았고 감독의 연봉도 많이 받는데 팀의 성적은 못 내고 근데 레전드까지 내보냈다? 냉정하게 김기동 감독이 서울에서 이룬 것보다 기성용이 서울에서 이룬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서울 팬이었어도 당연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감독이나 뭐 그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뭐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 없이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의 결단은 그래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팀을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서울이 내지 못했던 성적을 냈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성적까지도 좋지 않다면은 팬들에게 상처를 남긴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까지 오롯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결과가 말해줄 차례입니다. 기성용이 빠진 서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서울 구단은 김기동 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커리어에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한 시대의 K리그를 다시 바라봅니다. K리그 파노라마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